반둥 오빠 예지 언니의 블란마드디 인도네시아. 네, 저희가 발리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반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Culture Shock D 발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개 아닐까요? 네. 저희가 여행 중에 좁은 길에서 큰 개 2마리를 만나서 이 끄자를 이제 쫓겼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둘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맞아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물론 현지인들, 외국인들 모두를 위해서 그런 댓글도 많이 봐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분들도 겪은 적이 있구나.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미 너무나 많은 들개들이 길거리에 있고 그런 들개들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들 테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들개, 이제 안징 리아르인 거죠. 주인이 없는 개들. 이거는 정말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반둥이나 다른 지역도 가봤지만 발리 컬처 쇼크는 역시 자연, 그 중에서도 동물들. 그러니까 반둥에서도 제가 원숭이는 본 적이 있어요. 길에서 원숭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반둥 산에 가다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발리는 그냥 호텔에 그냥 집 근처에서 원숭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본 거 기억나? 다? 나는 도마뱀, 이구아나 같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몰라요. 그게 어떤 동물인지. 근데 그 찌짝이 아니라? 맞아, 그것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는데 찌짝이랑 다르게 또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던 이구아나 같이 생긴 게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걸 이구아나라고 부르는데 인도네시아 이름이 있겠죠? 굉장히 큰, 그것도 엄청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지금까지 동물원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눈앞에서 있으니까 엄청 문화 충격?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이것도 이야기 해야겠네요. 컬처 쇼크. 곤충이죠. 크기가 우꾸라니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바퀴벌레, 블란마드 인도네시아 끝조아, 발리에서 본 끝조아는 정말 컸습니다.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는 됐어. 사실 저희가 동영상에는 이제 안 넣은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끝조아를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하고 그거를 보고 제가 예지한테 예지야 내가 잡을게 걱정 마 화장실에 가 있어 하고 제가 그 끝조아를 봤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몸이 굳었습니다. 패닉이 됐죠. 못 잡겠어 미안해 예지야 하고 예지야 들어가 있어 해놓고서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조아가 숨어서 똑똑하더라. 근데 이해가 돼. 너무 크기가 컸고 이거를 어떻게 뭐 슬리퍼나 이런 걸로 내리친다고 해서 죽을 만한 그런 크기가 단단해 보여. 엄청 단단해 보였어요. 진짜 물로 이렇게 내리치면 빠각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크기여서 내가 뭐 못 잡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결국 그날도 이제 끝조아를 잡아야 하니까 무서워서. 왜냐면 끝조아가 사라졌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나와요. 근데 제가 또 못 잡으니까 걔가 또 숨고 다시 나오고 계속 그 친구랑 한 방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전화를 해서 이제 잡아주셨는데 그것도 한 20분 걸렸습니다. 그거 찾느라. 요리조리 피해 다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잘 숨더라고. 와, 발리의 끝조아는 똑똑한가 봐요. 또 핀타르 스칼리 끝조아 크기 놀랐습니다. 한국 끝조아는 요 정도? 이제 크면 한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와 발리 끝조아는 진짜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놀란 게 제가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꾸쭈아를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그냥 이렇게 잡는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나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크기가 너무 컸어. 솔직히 우리나라 바퀴벌레도 그렇게 못 잡잖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아니, 손으로는 못 잡지. 더러우니까. 근데 이렇게 잡는데 그 꾸쭈아는 너무 컸어. 근데 너무 또 이게 컬처 쇼크 중에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저희한테는 신기했어요. 컬처 쇼크였습니다. 한국이랑은 달랐던 점이니까. 네. 발리는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발리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냥 소피르 분들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그러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어서 그런지 특히나 영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발리에서 예지가 직접 대화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영어로 막 하는 거 보면 인도네시아 발리 분들이 영어를 진짜 잘한다. 왜냐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관광지에 가도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그 알파벳 그거를 그대로 쓰고,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예지도 인도네시아에 진짜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 계획이 있냐. 저희도 물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행 이후에. 근데 발리를 선택한다면 일단 예지가 영어로도 이제 거기서 생활이 가능하니까 발리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물론 반둥 또 살아보고 싶죠. 제가 반둥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갈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다시. 기대해주세요, 그 시리즈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컬처 쇼크가? 색감이 쨍하게 보였던?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서, 뭐 같은 초록색 나무여도 한국에서 보는 초록색 나무랑 발리에서 보는 초록색 나무랑은 약간 색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발리에서 보는 거는 좀 더 쨍하게 예쁘게 보였던 것 같고. 뭔지 알지? 이게 근데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로 하면 HDR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주도의 바다도 너무 예뻐요. 근데 발리의 바다는 에메랄드빛으로 정말 더 투명하고 더 예뻐 보이고, 물론 한국의 산, 한국의 나무도 예쁜데 발리에서 봤던 그 숲, 그 정글? 네, 우붓에서 봤던 그 정글 뷰는 정말 어디를 가도 그런 뷰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더워서 여행 중에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햇빛이 셌고 그래서 여행이 힘들기도 했지만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 힘든 순간에 땀 흘리다가 본 풍경. 와우,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도 멋진 곳이 많지만 미세먼지라고 하죠. 요즘에 우다라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좀 하늘을 봐도 하늘이 맑고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발리는 항상 맑은 하늘, 정말 깨끗한 구름,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컬처 쇼크 중에 하나가 발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발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작은 섬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발리가 진짜 이만하고, 저희 둘이서 가본 곳은 한 요만큼? 우붓 그리고 뭐 밑에 누사두아 요 정도 가본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발리가 그 위에는 큰 산도 있고 화산도 있고, 또 발리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길리, 또 옆에는 막 코모도 아일랜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진짜 1년은 살아야지 발리를 이제 한번 돌아봤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제가 가본 곳을 이렇게 표시해보니까 아직까지 안 가본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크리에이터 반둥오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직 내가 못 가본 데가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깜짝 놀랐어요. 발리 그 옆에 너무 많은 거야, 섬이. 이런 데를 가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발리 가는 비행기를 계속 찾아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은 저렴한 게 있는데 환승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까. 도로에 신호등 없었던 거? 그런 것도 솔직히 처음에는 신기했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말고는 어디를 가나 다 신호등이 있거든요. 근데 발리에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멈추는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지가 이제 운전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운전 잘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운전을 배우다 보니까 발리에서 운전을 하는 걸 계속 봤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렌트카를 할까 제가 직접 운전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첫날 운전하는 거 보고 바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나는 운전 안 해야겠다, 못 하겠다. 차만큼이나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아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반둥, 자카르타, 수라바야 이런 곳에서 주로 지냈기 때문에 제가 놀랐던 점은 발리, 힌두교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다른 지역? 발리를 가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발리에 가니까 히잡을 쓰시는 이제 무슬림 분들이 많이 오히려 안 계시고, 거기에는 힌두교? 그러니까 많은 조각상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같은 인도네시아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도 신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다양한 언어가 있는 곳. 왜냐면 발리에는 발리 언어가 있고, 기억하시나요? 옴 스와스디아스투? 네. 까먹었죠, 솔직히. 까먹었죠. 저도 겨우 생각해냈어요. 옴 스와스디아스투. 오늘 비디오는 저희가 느낀 점, 컬처 쇼크, 신기했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결론은 뭐겠어요? 다시 발리를 가야겠다. 아직까지 보고 즐기고 배울 게 많이 있다 느꼈습니다. 네. 불란마두를 허니문을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허니문 말고 다른 시리즈로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시 갈 계획을 곧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재밌는 프로젝트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